와, 대기본 500번대면은 10월에 현강을 들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나 싶긴 했으나 상위 30% 평균이 아니라 그냥 평균도 지금 힘든데 상위 30% 평균 정도가 나와야지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숙제를 다 못하더라도 좀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숙제를 다는 좀 제대로 하자. 여기 먹을 거 있어? 치즈케이크? 야, 이 책 맞아? 갖고 오라는 게? 나 이미 챙겼었거든. 치즈케이크 드시어요. 자, 출발해볼까요? 자, 출발합시다. 너무 하지 않아, 이거? 첫날 목동에서 대치동을 갈 때는 길을 잘못 들어서 3시 50분 좀 넘어서 출발했는데 6시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2시간 반? 이게 신목동역에서 좌회전을 해서 가다 보면 길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하나는 뭐 양화대교 쪽이고 하나는 또 어디고 그 제일 왼쪽 차선을 타야지 올림픽대로로 넘어가는 길인데 그걸 잘못 타서 가양대교를 탄 거예요. 가양대교를 넘어서 거기서부터 막혔는데 강변북로를 쭉 타고 가다 보니까 강변북로도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히는 길을 쭉 뚫고 성수대교를 통해서 강남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성수대교 넘어가는 것도 어찌나 막히는지. 성수대교 진입이 엄청 어려웠고요. 중간부터는 뚫렸는데 중반 이후에는 괜찮아서 강남으로는 잘 넘어갔으나 강남에서 또 대치동 가는 게 엄청 막혔다. 그래서 전날 도착하고 난 후에 와, 주말 오전에 수업 잡을 걸 왜 평일에 잡았지? 하면서 엄청 후회했는데 그래서 주말 오전으로 대기 신청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대기 번호가 500번대라는 거예요. 와, 대기본 500번대면은 10월에 현강을 들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어떡하나 싶긴 했으나 일단 대기는 걸어놨고 다행히 두 번째 갈 때는 제대로 올림픽대교를 타고 가서 55분 정도 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막내가 감기에 걸려서 못 가고 네 번째 갈 때는 4시 40분 정도에 한번 출발해 봤는데 늦게 출발하니 역시 막혀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목동에서 대치 가는 게 쉽지 않다. 분당에서 대치 가는 게 훨씬 쉽고 반대로 또 분당은 유명 일타 강사님들이 거의 출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대치동을 갈 필요가 없다. 분당은 참 아이러니하죠. 목동에서 대치 수업을 가느냐 마느냐로 고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전철 타고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가서 수업 듣고 밥 먹고 또 오후에 수업을 듣고 이렇게 2타임 정도 듣고 다시 넘어오는 친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생각보다 많이 가고 있다. 힘들지만 또 아이들 재수시킬 때 강남대성을 보내느냐 대치 시대를 보내느냐 아니면 목동 시대를 보내느냐 이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 올해는 시대인재가 기숙학원이 또 생겨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요즘 새로 들은 이야기로는 기숙 시대인재 때문에 강남에 출강하시는 분들이 원래 출강을 하다가 몇 분이 안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성호 선생님이 안 오시는 것 같고 또 손창민 선생님도 안 오시는 것 같고 기존에 아무래도 그래도 목동 재종을 보내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출강하시는 분 라인업이 좀 달라지면서 기숙이나 대치로 많이 보내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와, 아직도 많이 가야 됩니다.
됐다. 공부 열심히 하고 와. 지금 오후 5시 41분인데 음마 사거리가 이렇게 막힙니다. 애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애들 진짜 여기 다 모인 것 같아요. 원래는 주차장에 차 대고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명절 연휴 전날이라 길이 너무 많이 막혔고, 그래서 편의점 들러서 바로 수업 들어간다고 해서 편의점 앞에 떨궈주고 오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중학교 동창을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일 마치고 와야 된다고 해서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음마상가에 가서 내일 먹을 반찬을 좀 사려고 해요. 오늘 저녁에 너무 늦게 도착하고 또 피곤할 것 같아서 뭐 좀 먹을 만한 게 있나 보고 내일 먹을 걸 사도록 하겠습니다. 무생채가 먹고 싶어요 지금. 감기가 너무너무 오래 가서 너무 힘들고요. 이게 고랑고랑 아프다고 해야 되나? 내 체력보다 항상 더 많은 에너지를, 심적 에너지랑 외적 에너지 모두,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조만간에 한약을, 보약을 좀 지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안 늦게 와서 다행이고요. 친구 만날 걸 생각하니까 또 기운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친구를 한 1년 넘게 못 만났거든요. 그 친구를 사실은 기억상으로는 한 몇 달 전에 만난 것 같은데 통화하다 보니까 1년 넘게 못 만났더라고요. 사장님, 요 나물이랑요 무생채랑 시금치랑 주세요. 네, 요거 여러 가지 드릴까요? 요거. 요거하고 시금치랑 무생채. 그렇지. 무생채 먹고 싶었는데 딱 딱 있네요. 예비 고3 1개월 차 시대인재 수업을 한 달 정도 들었고 지금 두 번째 달 결제하라고 막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시대인재 수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 만나기까지 약간 시간이 남아서 먼저 수학. 저희는 수학을 2개를 신청해서 3주 정도 겹치는 걸로 하면 한 2주 정도 병행을 했는데요. 막내가 둘 다 좋다 그랬거든요. 둘 다 장단점이 있다 그러긴 했는데 결국은 한 수업으로 선택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도저히 둘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숙제도 너무 많고. 근데 그걸 선택한 이유는 선생님이 10시 넘어서도 썰을 푸느라 수업을 안 끝내주시지만 썰이 재미있는 셈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수업 늦게 끝나면 되게 짜증내는데 짜증을 안 내더라고요. 수업이 재밌긴 했나봐요. 사실 선생님 두 분 다 수업이 좋다고 하긴 했거든요. 저도 결정한 선생님 교재가 복잡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른 수업은 교재가 너무 많았거든요. 큰애 때는 이렇게까지 교재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시대인재 교재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교재비도 너무 비싸고요. 후반부로 가면은 수업료나 교재비가 비슷해진다는 말이 있던데 설마 싶긴 한데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책장을 정리하면서 과목별로 책장 한 칸씩을 비웠거든요. 비워서 교재 정리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많이 찼어요 벌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리 잘 하시는 꿀팁 있으신 분은 한번 댓글로 꿀팁을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시대인재 숙제가 많기도 하고 저희 막둥이가 그다지 여전히 아직까지 핸드폰에 목매이는 관계로 숙제들을 다 못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많고요. 아는 동생 아들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입시를 치른 친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도 숙제를 다 못해가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분량이긴 하나 이걸 다 하면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물론 그 친구는 매우 공부를 잘하는 친구입니다만은
그래서 숙제를 다 못하더라도 좀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숙제를 다는 좀 제대로 하자. 근데 사실 이게 저희 막둥이한테 먹힐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도 숙제를 다 못해갔다고 하니 입시 결과가 좋았던 친구도 일단 좀 마음을 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평균이랑 상위 30% 평균 성적이 날아오는데, 수학 수업이요. 상위 30% 평균이 날아오는 그 점수 정도는 얼추 맞춰야지 100분이 98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계속 방학 초에 반짝한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려줬더니 좀 저희 막내도 좀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현역이 수능을 잘 보기는 쉽지 않다. 상위 30% 평균이 아니라 그냥 평균도 지금 힘든데 상위 30% 평균 정도가 나와야지 이제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을 노려볼 수 있다. 저희는 수학은 그렇게 한 2-3주 정도 병행을 해서 정했고요. 근데 물론 이 수업이 어려운 수업이어서 사실은 되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정해서 따라간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긴 하겠는데, 이 수업을 들었다고 다 1등급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수업을 받은 친구들 중에서도 뭐 2등급이 나오는 친구도 있고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물론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 같아서 또 걱정입니다. 걱정을 제가 좀 사서 해요. 그리고 국어를 저희 막둥이가 너무 약해서 사실은 좀 어려운 수업 말고 쉬운 수업, 쉬운 게 아니라 그냥 본인한테 맞는 수업을 보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너무 어려운 수업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어떤 선생님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막판에 또 친구의 조언도 참고하고 또 이리저리 맞추다 보니까 국어는 요일이 하나밖에 되지 않아갖고 의도치 않게 또 어려운 수업이 됐거든요. 시간표를 짜다 보니 요일이 맞는 게 없어서 결국은 이것도 어려운 수업이 됐는데, 숙제를 해가면 숙제하는 교재에다가 조교분이겠죠? 조교분이 코멘트를 써주세요. 문제를 풀려고는 하긴 했으나 뭐 지문 분석이 안 됐다. 지금 이 시기는 지문 분석이 더 중요하다. 문제 푸는 것보다. 시간이 없다면 틀린 문제라도 꼭 해라. 이런 코멘트가 숙제 교재 앞에 붙여져 있는데 이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힘들긴 할 것 같은데 틀린 문제라도 꼭 좀 분석해보자. 애랑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저희 애가 호불호가 뚜렷한 애가 아니라 좀 묻어가는 애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막내가 타고 있는 배가, 막내라는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학, 국어 모두 어려운 수업이어서 과연 이 배가 어디로 갈까? 1년 후에 여러분께 리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정석현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고요. 애가 영어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콕 집어주는 것 같아서 좋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3학년 돼서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막혀있다 싶었던 그 경계라고는 할까요? 영어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넘어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렵진 않으나 점수는 안 나옵니다. 역시. 저희 선택 과목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생지가 됐는데, 애 성향상은 물지가 맞다고 판단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됐어요. 큰애도 물지를 했고 지구과학 2였지만요. 생명과학은 올해 목동에 김연호 선생님 안 오셔서 변춘 선생님밖에 안 계시는데 지금까지 수업한 결과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유전 파트부터는 선생님께서 손필기를 나눠주신다고 해서 기대하는 중이에요. 저희 애가 진짜 악필이고 필기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약한 부분은 약한 것 같고 괜찮은 부분은 괜찮고, 좀 본인이 약한 부분을 좀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것도 걱정입니다. 걱정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지구과학은 오늘 대치 수업을 옵니다. 사실은 하나하는 대치 수업을 넣을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별로 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치로 다니게 된 이유는 이 수업이 선생님이 손필기를 나눠주신다고 해서 물론 하나는 꼭 대치를 가서 이 대치동이 뜨거운 열기를 한번 경험해봐라 하는 그 목적으로 왔고, 지금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필기를 애가 보더라고요. 복습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잘 하지 않는 애인데 그 손필기를 보고 있어서 아, 생명과학도 좀 손필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수학도 손필기를 내준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수업 전에 내주시는 게 아니라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프린트하거나 해서 보는 애는 아니어서 좀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구과학은 손필기를 나눠주는 선생님 덕분에 매우 잘 따라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점수는 안 나와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방학 초에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흐지부지 될 대로 되라.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요.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난 아직까지 욕실 못 내렸어. 그렇지, 일단 대치동을 실어 나르고. 우리 집 올림픽대로 일반 도로로 안내할게요. 약 200m 앞 우회전하세요. 그렇죠. 수고했다. 화이팅!